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뭐 28%까지 폭등이 나왔고, 그동안에 1월 3일 이후에 편입 기준 설정하고 1월 3일 기준에 한 7천억 정도 했거든요. 지금 대략 한 1900만 주짜리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천억 수준의 시가총액이었기 때문에 1월 3일부터 뭐 2% 비중이라든가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1조가 넘어서는 순간, 그러니까 5만 원대로 훌쩍 넘긴 그 순간부터 해서는 비중을 5%, 10%까지 확대를 해서 전략을 잡고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금요일 날 연휴 직전 거래에서도 뭐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 재편입 이런 부분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기준인데, 오늘 기준이 약 강보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혼나야 돼요. 어, 착각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전체적인 전략을 꾸린 부분도 있죠. 어떤 거냐면, 오늘은 원체 연휴 때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하이닉스 또 LG화학 그밖에 주력주 위주에서 좀 많이 쳐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드렸고, 그리고 변동성 종목 굳이 뭐 볼 필요 있겠느냐.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시가총 규모가 이제는 뭐 1조 원대로 훌쩍 넘겼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카카오뱅크 쪽 페이 쪽도 들여다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좀 패착이 하나 있었죠. 패착은 문자를 못 보내드린 거예요. 금요일 날 박승재 TV에서 또 주말 방송에서 계속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내내 제가 동영상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올려드렸어요. 연휴 기간 내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10%를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혼란이 약간 왔어요. 포트폴리오 전략 꾸릴 때 그쯤 돼서 금요일날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개장 초에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일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 부분은 채워졌죠.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은 300만 주 공격적으로 볼 때, 그리고 뭐 그 이상의 거래량이면 더 좋고, 그런데 거래량은 오늘 개장 초부터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300만 주는 훌쩍 넘기는, 또 400만 주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그 수준까지 거래대금이 형성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9시 10분에 40만 주, 그러니까 4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넘길 수 있는 수준, 그리고 9시 반에 20%, 그러니까 300만 주의 20%죠. 그러면 60만 주인데 90만 주. 10시에는 30%니까 10시 기준에 90만 주 정도면 되는데 140만 주까지. 그 이후에 계속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 선호 창구 키움 쪽에서 매도 우위가 조금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외에도 수급이 좀 유입된 것으로.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약바이오도 아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준에 이슈는 일단 삼성 쪽에서의 투자인데 위험고지도 해드렸죠. 지금 펀드멘탈 대비해서는 많이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 상태. 또 오늘 이후에 시장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단기 과열 지정 예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월 달에만 지금 뭐 저점 대비해서 한 160% 되나요? 1월 3일부터 하면 140% 폭등. 제2의 금양의 기준이 된 거죠. 로봇 관련주들이 뭐 이 친구 때문에 전체가 다 초강세 흐름을 연출해 주고 있고, 다만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받아야 될 게 많고, 이 종목을 설명드릴 때 매번 말씀드린 게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종목 900억의 시가총액이 960억. 오늘 움직임이 찔끔찔끔 나온단 말이죠. 요게 거래대금 지금 100억 분이 안 돼. 10억, 10억, 100억도 아니 10억. 이런 종목을 매매 사인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왜곡될 수도 있어. 야, 얘도 움직이겠는데 하고 막 선침해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움직임이 좀 나왔었어요. 2대 주주의 삼성전자가 2009년부터. 그런데 2017년도에 이게 불거지고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 2대 주주 조금 변동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에서의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기준이에요. 매출은 뭐 얘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월등하지 않습니까? 예?
성장성도 부각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많이 맞물려 있죠. 삼성 쪽에서 이제 AI 관련된 또 로봇 관련된 또 여타 정책 부분에서도 로봇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얘를 빼놓지 않고 잘 공략을 했는데 두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후회는 없어요.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하나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주 위주에서 보자 시장도 좋은데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착각을 잠시 했던 거예요. 개장 초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녹화 찍어드릴 때 이거 금요일 날 차익 실현했고 오늘 재편입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일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뭐 어차피 매매가 원활하셨던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의 뭐 매일매일 방송을 갖고 나갔었고 25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개장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그 앞전부터 보시면 뭐 스토리 한번 쭉 잡아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야간에 심야 시간에 좀 이걸 진행해 드린다 할지라도 빠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금양의 그 변동 수익률을 넘겨야죠. 그리고 이제 시간별로의 기준을 좀 다시 잡을 겁니다. 오늘 기준에 12월 이후로 기준을 잡을까요? 12월 이후 1월달 종목도 좀 있을 거고 12월 이후의 종목군들 수익률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월 3일부터 문자 나갔어요. 7천억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은 맨 처음에 1%,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중을 2% 교육 2%로 1월 6일날 증가시키고 1월 6일날 차익 실현을 단행을 했죠. 이때가 이제 1조를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범위 기준이 비중을 단기로 이제 5%로 늘립니다. 1조 넘기는 수준 기준에 늘리자라고 해서 단기 5%로 1월 17일 날 6만 원까지 치고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10%까지로 확대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준 여기 보시면 18일 날 10% 비중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을 6일 날에도 한번 했고, 그러니까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면은 절대 안 돼요. 냅뒀더니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고점을 잘 잡아내야 나중에 이제 미끄러져 내려갈 때도 아주 단순한 논리로 이런 기준을 잡아볼까요? 간단하게만 폐배터리 관련주들 끝까지 날아갈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요 세비캠은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이런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55% 빠졌어요. 성일하이텍은요 우리 다 들어갔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저거를 어떻게 절묘하게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 마지막에 물량 들어간 거는 대부분 우리도 손절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41,500원까지 찍은 금양도 우리도 이제 마지막 물량은 금양에서도 손실을 보고 나왔죠. 근데 뭐 엄청난 600%, 700%의 수익에서 고점 대비해서 이 차익 실현 범위를 명확히 잘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꼬리 달릴 때마다 다 파는 거예요. 올라갔다고 해서 대박 나셨죠? 그러면 안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만약에 이 흐름이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된다. 땡큐 하죠. 거래 대금만 충분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너무 가파르면 시장 조치 또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단기화일 시정 예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변동성의 이런 부분에 기준 좀 명확히 잡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뭐 문자 나왔다면 무지하게 나갔을 텐데 그죠? 매수, 추가 편입, 재편입, 매수, 차익 실현, 추가 편입, 재편입. 좀 아쉽네요. 여기를 샛별형으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를 드렸고 문자는 그렇게 해서 6일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더 조정받고 저가에 잘 편입이 됐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16일인가요? 18일? 18일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또 설정을 했고 이때 단기 5%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로 19일 날, 20일 날 늘렸죠. 그래서 61,500원부터 해서 59,600원까지 매수 그리고 67,400원 고점 찍고 1월 20일 기준에 차익 실현 1차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 2차 차익 실현이 진행이 돼요. 재편입은 5%가 재편입 됐고 이 부분은 이제 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을 재차한 것을 그거를 약간 잘못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찌됐든 뭐 상관없습니다. 뭐 원체 지금 그리고 이거 방송 지금 녹화 방송 보시는 모니터링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주면 안 돼. 몇 월 며칠자의 거래대금인지를 붙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원고 가지고 나갈 때부터 만들어서 주는 분들도. 그리고 SAMG 엔터 일단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가지고 계세요. 옥돌정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거래가 없어서 신규 매수가 나가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가지고 계시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한 1.5% 2% 정도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면 하시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밀리면 47,500원 정도 이탈되면은 일단은 정리하셨다가 다시 들어가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감사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서 마저 설명을 드리면 1월 3일 날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1월 6일 날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이 됐어요. 3% 강세 뛰었을 때 그게 이제 1월 6일 날의 기준은 48,45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 3일 날은 매직 계산기가 올려져 있었겠죠. 그 48,000원 대비해서 지금 뭐 85,700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37,000원대 대비 140%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뭐 가져가면서 요 기준점에서는 상승 장악형에 대한 또 장악 확인형에 대한 그런 설정 범위 다 교육을 해드렸고 그리고 20일 날 기준에서는 샛별형에 대한 기준도 설정을 해드렸어요. 결론적으로 1월 3일 그리고 그 이외의 그 기간에도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와줬죠. 변동성이. 그러니까 1월 20일에도 변동성이 11% 그리고 여기서 차익 실현을 두 차례 하면서 전량 현금화하고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25일 날 또 들여다봅니다. 300만 주 기준 거래량 굉장히 공격적으로 본 거죠. 거래량이 더 실려 있는데 일단은 300만 주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계속 공략을 하고 이왕이면 누적 수익이 더 났으면 좋은데 아니에요. 이렇게 끊어 가셔도 상관없어요. 충분히 교육받고 재편입하고 또 편입하고 재편입하고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그런 기준. 62,600원에 편입 가능한가요? 편입 17일 날 또 20일 날 그리고 나서 아마 차익 실현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재편입의 문자 계속 나갔던 거죠. 하여 결론적으로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수급과 심리인데 사실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예? 뭐 지금 막 매집이 막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600억 가까운 589억 8천억 죄송합니다. 500 그쵸 589억 600억 가까이 매집이 들어왔다. 매집에 3자 배정 유증이 들어왔다.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된 거고 앞서 말씀드린 뭐 지분이 15%짜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의 이슈. 근데 이게 최근이 아니에요. 재작년에 이미 벌써 오픈이 돼 있던 내용에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문나님이 올려주신 그 수익 그 내용 어디가 있어요? 교육으로 올려드린 거. 문나님이 휴림 로봇에 있나?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그러니까 로봇 관련해서 2년 전에도 이미 방안에서는 교육용으로 다 올라가 있었던 그런 기준입니다. 그리고 로봇에 투자한 삼성전자 하면서 이제 오늘 또 보도 자료가 나왔고 또 주가가 올라가면서 한 번 더 보도 자료는 더 강하게 표출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준 거래량 최소 1,000억 이상을 잡는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기준 거래량, 기준 거래대금 1,000억. 그리고 일자별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전거래일 대비해서 80%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의미 있는 거래량의
7, 80% 정도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1000억을 훌쩍 넘겼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여기 보시면 300만 주 거래량의 80% 250만 주면 터지고 양봉이어도 된다. 시장 상황이 원체 흉흉해가지고 거래대금 뭐 1,500억이 다 안 넘어가더라도 이때가 5만 5천 원이니까 1,900만 주 정도 감안하면은 얼마예요? 거의 뭐 1조에 달하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거래대금이 원체 죽어 있어서 전체 시장이 그래서 80% 기준에 저 정도. 다른 때 같으면 뭐 300만 주 또 그 이상으로도 설정을 해드립니다. 원래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16일 강보합의 기준에 거래대금 최상이잖아요. 강보합인데 이럴 때 편입 설정 범위 뭐 약보합 뭐 이런 데서 16일 날 기준에 그리고 16일 날은 전량 차익 실현했었죠.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을 잡은 거고 그리고 이때 기준을 300만 주로 상향을 시켜드립니다. 거래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2천억 수준. 지금 뭐 오늘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돼 있고 17일 날에도 300만 주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58,000원 2.29% 강세일 때. 근데 거래대금 최상위에 휴림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는 시가총액 우위인 종목 위주로 비중을 채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 휴림 로봇은 교육용. 또 그 다음 범위의 기준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17일 날도 또 18일 날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을 때 2.2% 눌려 있다. 아유 땡큐하죠. 그러고 나서 18일 날도 또 전량 차익 실현. 18일 날도 왜 고점 대비해서 밀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9일 또 300만 주. 계속 매일 마이너스 3%까지 밀려요.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20일 날 기준에 어떻게 300만 주 기준 그렇게 해서 20일 날 63,700원부터 이게 또 67,000원대까지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20일 날도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동영상 전략 올려드리고 또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이게 5분봉이에요. 5분봉의 기준에 앞전에 거래량을 넘기고 올라갑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자꾸 불편하네요. 계속 그 기준이 잡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차익 실현의 범위에 설정 고점 찍고 내리면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이거는 뭐예요? 1% 빌릴 때 차익 실현은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겠다. 근데 쉽지는 않죠. 재편입이. 예? 재편입의 기준이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차익 실현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동매매하면 안 되고 또 투매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전략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대처합시다. 그러니까 결론은 12시 46분에 64,600원까지 밀려 내려가요. 그래서 재편입 합시다. 얼마의 차익 실현했는데 67,100원, 66,400원이니까 평균 66,700원, 66,700원에 차익 실현하고 64,600원이니까 그래봐야 2,000원, 3% 밀려 내려올 때 겨우 잡은 거예요. 근데 저렇게 안 잡아내면 저평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안 잡아내면 훅 하고 밀려 떨어지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10% 밀려버리면 거기서부터는 잘라내기가 쉽지가 않죠. 네? 분할 매수한답시고 더 산단 말이에요. 자꾸 더 사요. 계속 더 사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내가 사면 왜 꼭 고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밀려 내려왔을 때 아니면 더 위에서 잡더라도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면 그러면 마지막 편입했을 때 기준 대비해서 추세가 아니다 싶을 때 잘라낼 수가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근데 가지고 계셨던 기준에서는 다시 한번 저 가격을 돌리면 내가 그때 편입할 거야. 이런 식의 좀 미련을 많이 갖게 되죠. 결론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는 계속 상향을 해드리는 관점에서 오버슈팅이 나온 것으로 인정이 된다, 추정이 된다, 오버슈팅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고 대처해야만 그 다음 범위에서 제대로 또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방공선생님께서 이제 지금 다시 접속을 하셨는데 아까 그 포트폴리오 전략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전량 다 매도입니다. 시가총액이 다 작고
제가 판단할 땐 누군가가 방송이든 어디선 좋다고 사라고 해서 다 사신 걸로 보여져요. 아주 못된 친구들이죠. 지들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 하루 거래 대금이 아방공 선생님 운영 자산보다도 안 나오는 종목도 있어요. 지금의 기준에. 거래가 좀 수반됐다가라도 거래가 둔화되거나 그렇게 됐을 땐 다 정리의 기준이 맞고요. 또 거래 대금 자체가 그 정도 수준인데 들어가는 자체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런 시가총액 이제 뭐 1조 원에서 훌쩍 넘겨서 1조 7천억 뭐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1조 6천억 이런 종목에서의 변동성을 오히려 놓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변동도 보세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기존의 변동성, 지금의 변동성까지. 그래서 1조 이상짜리에서도 이런 변동률이 나온다. 거래대금 최상위의 종목에서도 충분히 변동률이 나온다. 근데 굳이 거래대금도 없는 지금의 종목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정리입니다.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렇다고 변동성 종목 얘네들을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주력주 포트폴리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까도 우리 그 채팅방에서 VIP방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오늘 시장이 어찌됐건 1.3% 오르는데 얼마나 짜증납니까? 뭐가요? 현대로템 이게 말이 되냐고. 강보합이. 장중에 양보합이에요. 약보합. 현대차 이런 게. 엄청나게 짜증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그대로 해간다. 결론은 19% 하반기에 일단 어찌됐건 수익이 잡혀 있고 시장 뭐 지금 그래봐야 뭐 3% 움직임인데 그 다음에 1월의 기준에서는 시장 대비 조금 덜 올라 있어요. 그래도 1월 기준이 6%예요. 어떤 종목으로? 이런 종목으로. 남들이 손을 절레절레 흔드는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또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이 종목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익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 수익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주력주 채우시고 나서의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주력주 채우시는 거에 대한 이렇게 해서 내가 언제 원금 회복해야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와닿을 수 있어야 돼요. 25일 날 분명히 방송에서 또 뭐 내내 올려드렸죠. 윤정두가 연휴 기간 내내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지 메뉴에 있었고 레인보우 지금 뭐 오늘 이전에도 보시면은 계속 레인보우 연휴 기간 내내 광고쟁이들 광고하고 나가면은 바로 그냥 계속. 그리고 오늘 뭐 이용철 연구원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자 그랬더니 뭐 계속 올려놨더니 계속 이게 전부 1월 24일 화요일이에요. 광고쟁이들 광고 올리고 난 다음 다 올린 거예요. 계속 23일 뭐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에서의 변동률의 기준은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넣어놓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문자가 나가고 1월 20일 야간 교육, 학생제 TV, 그다음 주말 내내 또 화요일 야간, 또 오늘 아침 개장 전 그리고 이 교육 거래량 거래대금 300만 주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300만 주 대비해서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만 보셔도 30만 주, 60만 주, 9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터지고 양봉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터져줬죠. 뭐 40만 주, 90만 주, 140만 주. 그러면 10시까지 기준 잡으면 오늘 고점 조금씩만 넘겨도 500만 주 넘기겠는데 근데 벌써 500만 주 넘긴 상태고 그 이상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범위이고 어차피 단기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과열 지정 재고나 이런 게 진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상한가 터치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상한가 요만큼 더 먹으려고 수익 내려고 기준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기준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67,700원에 이미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초가 돌파, 그 다음에 장중고점 돌파할 때 편입의 기준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그것 좀 한번 잡아주세요. 1월 3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직 계산기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지. 예? 제가 옛날 거를 다 너무 오래된 건 빼버려 가지고. 그리고 이거 이제 보시면은 그 문난님께서 이렇게, 또 놀부파파 선생님께서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연휴 기간 때 교육한 자료들 있어요. 보도 자료들 그것도 다 캡처해 주세요. 연휴 기간에 로봇 관련된 자료 내용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련된 내용들 그것도 전부 캡처해 주세요. 어? 그렇게 해서 연휴 때 교육해드리고 잡아드리고, 연휴 기간 내내 올려드리고, 연휴 기간에 올려드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저기 있죠? 어? 전략 동영상, 그것도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관련된 교육 내용이나 또 오늘 교육 내용까지 싹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편입하실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9시 22분에 이미 벌써 거래량 80만 주입니다. 그리고 9시 23분에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뭐 관련해서 셀바스 AI 뭐 개정첩도 강했잖아요. 이 종목도 사실 교육을 해드린 종목이었는데 문자를 안 보내죠. 시가총액이 제한적이라서. 문자 나가는 거는 그나마 뭐 휴림 로봇처럼 한 4천억 넘겨가고 뭐 그런 기준에서 조금씩, 예?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1조로 훌쩍 넘기는 이런 데서 10% 비중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 종목군들도 아름아름 더 올라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시 5분 이때까지도 프로그램이 월등하지는 않아요. 근데 잘 보실 거는 키움 쪽에서의 수급이 그렇게 뭐 많이 물량이 떠넘겨지고 그런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VI 들어가고 1조 이상짜리는 최대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 이제 15%의 그 범위가 1조 이상짜리 기준에, 그리고 1조 이상짜리 15% 이상 넘어가면 이제 오버슈팅으로 인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거죠. 고가 81,500원 대비 미끄러지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그리고 78,500원일 때 녹화를 해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때 기준에 이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부분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에, 그리고 또 10시 31분에는 78,500원 고가 81,500원 찍고요. 이때 기준에서도 차익 실현 범위 목표 주가는 상향을 시킵니다. 84,000원 이상으로. 그죠? 지금 그 목표 주가 또 넘겼어요. 84,000원 이상으로 상향을 하는데,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을 분봉에 이제 저점 대비 2, 3% 반등 시, 그래 77,800원까지는 10% 비중 이내에 2, 3회 분할 매수 편입 가능합니다. 라고 올려드린 거죠. 77,800원이 전일 대비 딱 15%대까지의 상승률이에요. 그렇게 올려드리고 이제 뭐 추가적인 강세 77,000원까지 내려왔었고, 실질적으로 내려온 게 76,400원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점 대비 윗꼬리 3분의 1, 그 2분의 1 지점 지지 라인을 보시면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5분봉에서 그 차트를 한번 잘라 드릴 거예요. 10시 반 뭐 이 기준점하고 10시 47분 이때 기준.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어느 거냐면 거래대금이 2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24%, 23%, 24%, 26%, 지금 뭐 28% 수준까지 막 주가 치고 올라왔죠. 근데 일봉에 보시면요, 분명히 저 캔들을 그림을 그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만 수반된다면 추가적으로 초강세를 띨 수 있다. 이 일봉이 개장초입니다. 거래가 지금 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개장초예요. 그렇게 해서 저 샛별형의 부분을 못 알아보실까봐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장악형과 샛별형, 캔들 하나만 제대로 아시더라도, 변형형 캔들에 대한 교육 자료도 떼어내 주세요. 음봉이면 윗꼬리가 몸통으로 인정된다. 그거 PPT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샛별형의 기준에 변형형의 기준에 하나. 그렇게 해서 꼬리 달렸을 땐 당연히 저 파란 색깔 기준에서 차익 실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편입의 기준점에서도 손절 범위는 이 몸통들의 절반들을 훼손시키면 그것을 손절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 설정 범위를 다 잡아드렸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주봉상에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 주가 이미 이제 넘긴 거고,
마찬가지예요. 1월 달에 이렇게 캔들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이것만 다 잘 잡아놓고 보셨어도 그죠? 오늘 현재 기준에서 28.46 이건 뭐 상한가도 한번 터치할 수 있는 또 안착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각도의 기준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자가 나와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문자가 나가서의 기준에 편입이 되셨다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계셨겠죠. 그리고 뭐 개장 초에 편입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기준에서 일봉하고 분봉 다 볼 거예요. 일봉의 기준에 이런 모양새로 다 잘라드렸단 말이에요. 12월 요 날짜 기준에서부터 땡겨서 자세히 보여드립니다라고 똑같은 그림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두 가지로 땡겨서 보여드립니다. 하나는 요 차트에서 요 차트에서 앞전에 그림을 그려드렸던 부분이 요건데 요거 요 화면 참 이때만 돼도 부럽죠. 다시 다 돌려놓고 장악형의 상승이 아니라 샛별형의 기준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제 장악형의 기준 그러니까 이게 원본 파일이 75회차에 있나? 시황 다 해서 말씀드렸죠. 응? 얼마나 참 진짜 76회차, 75회차, 75회차, 76회차까지 했네요. 이건 75회차고. 이 기준에 그러니까 한숨만 내쉬지 마시고 주력주에서 수익 잡아내신 다음에 이런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들어간다 해도 140%면 계좌 수익이 14%인 거예요. 근데 결코 누적 수입 대비해서 못하지 않아요. 사실은 차익 실현 재편입이 뭐 재편입한다 무조건 밑에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요 그림이거든요. 캔들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이거예요. 땡겨서 놓고 보여드린 기준이. 예? 그러면 요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얼마나 이쁘고 좋은 그림이었냐는 거죠. 이때 거래량도 없는데 이미 거래가 터진다고 가정을 하고 왜? 시간별 기준 거래량이 완전히 맞아 떨어졌으니까. 결론적으로 똑같이 그림을 그려드린다면은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여기서 65,700원 설정 범위에서 65,700원의 고점을 넘기는 기준점에 편입 설정 범위 기준이 잡힌다. 그 다음이 63,300원 기준에서 요 몸통을 넘길 때 이것을 이제 전체 변형 샛별형의 이제 몸통 기준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요 정도 범위만 설정이 되더라도 결코 나쁘지 않다. 라고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에 거래 대금 위주로 또 보셔야 되니까 요 정도 기준 거래량을 넘기면 신고가 랠리의 기준과 뭐 엄청난 탄력이 나올 수 있다. 뭐 이 기준을 잡아드린 거죠. 이게 뭐 엄청나죠. 이때 당시 4만 원일 때 1,200만 주하고는 또 다르죠. 지금 주가가 2배인데 거의. 결론적으로 이제 뭐 요 정도 700만 주로 해놓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거나 뭐 거의 의미는 없습니다만 요거를 이제 땡겨서 다시 보시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이. 거래량은 더 터져 있죠. 마감 때까지 더 터질 것으로 또 추정이 되죠. 이런 기준에 원본화분하고 똑같이 그림을 그려드린다면은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 나올 때 편입 설정 범위. 다만 우리는 요 기준에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를 한다. 꼬리 달리면 무조건 차익 실현. 이게 몸통이잖아요. 여기 올라갔을 때 따라 붙는 거지. 매매 사인 다 드린 거고 문자까지 발송을 했잖아요. 얘는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또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점 장악형 떴잖아요. 장악 확인형까지 떴잖아요. 거래 5MA, 20MA 넘겼잖아요.
그 다음에 샛별형, 그 다음에 그 위치. 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그려드리면 여기에 그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요 자락 똑같이 그림 그려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그려드렸던 금요일날 그려드렸던 요 샛별형의 기준. 그리고 이 샛별형을 땡겨서 다시 그림을 그려드렸죠.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를 무조건 단행을 하시고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그것을 이렇게 이 꼬리에서 왜 차익 실현 안 합니까?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면 결국은 최고점을 놓치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수익을 내드려도 이탈하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탈하신 분은 안 계시고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옆방에 갔더니 옆집에 갔더니 이거 다 수익 내드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또 다 믿으세요. 순진하게. 야 그러면 문자 나간 근거라도 보여줘. 그 근거도 없어. 그냥 방송하면 대충 한 장 뭐 얼떨결에 있는 거 하나 갖고 나서 내가 이거 추천했지만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을 또 믿어요. 답답한 거지 윤정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믿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더 갖고 가고 싶은데 자꾸 윤정도는 정리하래. 그러니까 정리했더니 더 가버려. 아 진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럼 패턴 매매 기준으로도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게 복잡하다면 문자 사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방송 원고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녹화해드렸던 원고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맨 오른쪽에 저 캔들 부분을 초록 색깔을 지금 생긴 거죠.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생겨져 있잖아요. 이런 추세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거래가 수반돼 있고 이슈가 불거져 있으니까. 다만 펀더멘탈적으로는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신호가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 재편입의 자락을 안 주면 못 들어가는 거지. 재편입 자락을 줬는데 안타깝게 밑으로 밀려 내려온다. 그럼 차익 실현해야죠. 두 번째 이제 그 변형형 캔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변형형 캔들 교육 자료도 주세요. 땡겨서 잠시만요. 땡겨서 놓고 보는 게 요거죠, 요거. 요거 그대로 다시 드릴 테니까 해드릴 테니까. 이 기준이면은 이제 어떻게 기준이 잡히면은 요렇게 기준이 잡혀요. 여기서부터 요 기준에 설정 범위가 되고 요 설정 범위에서 요렇게 다시 이제 몸통으로 감싸 안았어요. 근데 이제 연휴 기간의 불확실성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 결론적으로 요 자락에서의 이제 설정 범위를 하나하나 또 들여다보면서 인식을 해보자는 거죠. 그 저 기준에 이 가격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61,730원, 뭐 700원, 61,700원 뭐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자락이 63,700원. 저거는 이제 그 고점과 죄송합니다. 65,000 여긴 700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변형형 캔들의 이 위의 몸통은 뭘로 인식을 한다? 변형형 캔들의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양봉의 아랫꼬리는요. 그것도 역시 아랫꼬리를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럼 여기서 이게 여기까지가 다 몸통이라고 쳤을 때 그랬을 때 이 몸통의 기준에 대해서 절반 뭐 그런 기준을 설정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뭐 요 자락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는 우리는 명확히 지킨다. 추세 패턴으로 가지고 가시겠다. 그건 말리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나는 패턴 매매할 거야. 그 말씀하시는데 그걸 왜 말려요? 그건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된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더 가져갈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 기준에 중립 범위 이렇게 해드린 거고, 이걸 지금 여기서 캡처를 뜨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를 더 당겨줘.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
앞부분의 기준의 설정 범위가 파란 색깔에 이게 몸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몸통 그렇게 돼 있고, 이 몸통의 절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회전이 될 때 기준, 그 다음에 육고리에서 이제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꺾일 때 제대로 잘 잡아냈다. 근데 추세 매매 패턴으로 추세 패턴으로 가겠다. 그걸 누가 말리냐는 거지. 추세 패턴으로 간다면.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저렇게 돼 있을 때 말장난하는 친구들의 흐름이 아니라, 우린 분명히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고 내려왔을 때 마지노선 범위까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자라는 거고. 그래 결론적으로 요 캔들 범위를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은 상승 장악형 여기까지의 패턴이 매수의 기준으로 거래량 거래대금 다 실려 있고요. 그리고 변형 샛별형의 기준에서 결국은 거래를 장 중에는 이제 그 중립으로 초록 색깔로 박스를 쳐드렸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이제 빨간색 박스가 된단 말이죠. 왜? 샛별형이 완성이 됐으니까 거래 수반하고, 그렇게 되면서 영선 위에 있었고 꺾여져 있고 크로스 발생까지 다 돼 있는. 그리고 이제 오늘의 기준 다시 보실까요? 이거를 금요일날 교육해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거래량 수반되고 꼬리 감싸 않으면 목표주가 상향, 목표주가 상향 속에서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연휴 내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오늘 하여간에 윤정두가 혼나야 돼요. 뭐를? 정신 바짝 챙기고 문자까지 내보내드렸으면 얼마나 금상첨화. 그랬으면 지금 악쓰고 난리 났지. 미야 하면서 막 외부에 계신 분들 말이야 하면서 내가 가입하랬지 이러면서 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미 금요일날 전부 다 교육해드리고 방송에 내보내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캔들을 그려드렸죠. 캔들 그려드렸잖아요. 그 캔들 그려드린 것까지 다 채우고, 또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어때요? 갭이 또 나왔어. 또 이제는 더 당겨야 돼. 너무 멀리 갈 수도 없어. 안 보여 갭이. 살짝 강보합이죠. 이제 살짝 그것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요게 그 화면이에요. 소름 돋지 않아요? 저라면 소름 돋아요. 2차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뭐라고 잡는다 그랬어요? 저 목표주가 설정 범위 대비해서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 가격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이게 얼마야? 48,200원입니다. 48,200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이후로 우리가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먼저 캡처 화면이. 그럼 48,200원 마이너스 21,600원이면 대략적으로 뭐 22,000원 잡을까요? 그러면 26,000원이 남잖아요. 26,000원이면은 130% 정도, 26,000원 대비해서 22,000원 대비 130% 정도 들어올린 건가요? 26,000원, 22,000원 대비 26,000원이니까 22,000원 대비 26,000원, 4,000원 남고 한 120%가 채 안 되겠네요. 100%만 잡을까요? 그럼 100%만 잡으면 96,000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퍼센테이지의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하고 1차적인 목표주가는 등락 범위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정 범위를 나눠서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29,200원 이런 설정 범위를 앞전에 의미 있는 목표주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갭에 대한 교육도 받으신 상태고, 여기도 살짝 갭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뭐 눈으로 잘 확인이 잘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줄을 그어놓으면 결론적으로 갭이 좀 보이죠, 눈에. 잘 안 보이시려나? 이렇게 해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또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높이만큼의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그건 누가 정형화했어요? 윤정두가 정형화해드린 교육 내용이죠.
요 범위까지를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다. 34년 동안 주식하고 수익률 대회 하면서 나가면서 우승했던 기준이 요런 범위더라. 29,200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 고점 66,200원. 똑같이 66,500원, 29,500원 할까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37,000원? 여기다 37,000원 플러스 해준다 이거예요. 얼마? 105,000원 정도? 목표 주가는 105,000원 정도. 이미 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다 올라갔죠. 18,000원 플러스 해준 거. 얼마? 85,000원? 요 목표 주가는 다 올라온 거잖아요. 오늘 86,200원까지 갔으니까. 요 높이만큼의 목표 주가.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도 교육만이 살 길이다. 뭐 요 기준이에요. 지금 이 연휴 기간 때는 이다운 연구원님이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본인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대단하시네요 해서 이제 지원을 좀 해드리겠다 한 거고,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거는 뭐 윤정도가 추가 교육 해드린다고 이번에는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목적으로 하신다면, 그렇다면은 이런 기준의 교육 범위를 우리가 함께 잡아드립시다. 그래서 오늘 그 방송에서 다 미처 못 보여드리겠지만 캔들에 대해서도 저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장악형의 기준 내용이 너무 길어서 한동안 안 가져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 변형 캔들 기준, 그리고 장악형 샛별형의 기준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갭에 대한 것도 좀 주세요. 일일이 찾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그런 것 같아.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마저 설정해서 보여드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교육을 다 받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1월 2일 날 야간 교육 해드렸죠. 그리고 1월 3일 날 45,000원 갭 상승 이후에 막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가 37,600원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야간에 이미 설정을 해드렸는데 못 잡아내시냐 이거야. 그리고 37,600원이 이제 시가잖아요. 그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기준. 그럼 요거만 보여드려도 돼. 요걸 기준으로 해서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수익 난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 종목 검색기 통해서 올려드리고 수익 난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수익 났잖아요. 여기다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기준으로 해서 이 똑같은 차트, 뭐 똑같은 차트 안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만 해놔도 37,000원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변형형 캔들의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을 설정한다. 그리고 샛별형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위치만 좀 바꿔주세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요거 제가 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요 기준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장대 음봉의 변형이 뭐다? 장대 음봉의 변형이 뭐 저거다 이거지 뭐. 그러니까 역으로 한다면 이 몸통의 꼬리는 그러니까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이다. 뭐 그 개념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요 기준에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그러니까 저희도 교육 교재가 윤정도가 게을러 가지고 좀 다 수정해 놔야 되는데 이렇게 요 위치만 조금 뭐 맞춰 주시든가 어찌 됐건 그렇게 해서 요 기준점들을 해석해서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악형 같이 넣어 주시고
장학형 교육 자료, 그 다음에 갭에 대한 교육 자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릴게요. 영상 부분. 근데 분봉을 봐야죠. 뭐 분봉. 장학형. 지금 주셨으니까 제가 넣을게요. 갭에 대한 방송 화면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마저 보시고, 뭐 샛별형의 기준에 편입 구간의 설정 범위, 그리고 갭에 대한 부분 다 지금 뭐 보시죠. 뭐 어차피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차피 뭐 녹화 제대로 뜨는 거 보시지요. 자, 그러면 장학형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이거를 이번에 이다운 연구원님이 5시간 교육으로 할지 조금 더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했더니 본인은 뭐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이번에 교육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교육 꼭 받으세요. 이번 교육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얼마나 또 강조를 드렸어요. 강조를 드리는 이런 종목에서 수익 범위를 못 잡아내시면 결국 어디서 수익을 잡아내실 거냐고. 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도 당연히 진행을 해드리겠죠.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샛별형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차. 그래서 일단은 이 샛별형 부분도 변형형이 있고, 이렇게 변형형이 있고, 결론적으로 4대 천왕 캔들에서 이 샛별형의 기준의 편입 설정 범위가 중요하다.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종목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모로 따지시고 보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공부하신다는 자체가 어렵고. 결론적으로 이제 뭐 문자 사인 받으셔야죠. 그리고 교육 자료는 여러분들이, 정회원님들은 교육 자료 다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연구원분들은 무조건 다 전화 드려서 교육 자료 드리세요. 이런 거 부러워만 하실 게 아니라 윤정도 검색하시면 되잖아요.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공식 홈페이지 오셔서 여기 보시면은 많이 고쳐주셨네요. 요것도 가격 또 올릴 겁니다. 또 올릴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종목으로 이제 하나씩 다 바꿔가자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보시면 22년도 VOD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5시간짜리 제목 섹시하게 안 만들어놨죠. 말장난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저기가 뭐 첨파고 팝하고 PD가 지어준 이름 내용도 PD가 써준 내용, 이런 걸 가지고 돈 받고 여러분들 기망하고 그럼 되겠냐고. 결론적으로 홈페이지 오셔서 교육 신청하시고 2월부터 이다운 연구님 그 캔들 기초교육 동영상까지 포함을 아마 해드릴 거예요. 그 신청하시는데, 이번에는 실질 이제 또 본격 매직 계산기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추가적으로 동영상 다 받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1차 매직 계산기 종목 검색기 이 교육 VOD까지 받아 가시고 캔들 교육 아마 할 것 같아요. 캔들 기초부터 실전까지 그 교육의 기준에, 저는 뭐 엄청나게 비싸게 하라 하는데 11만 원 기준으로 아마 또 설정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 신청하셔서 그리고 기존에 이번에 1탄 교육 받으신 분들은 2탄 받으실 때는 아마 혜택을 드릴 거예요. 그 혜택은 마케팅 전략에서 그 혜택은 얼마 할인해 드립니다.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신규 하실 분들이 안 하시려고 그러죠. 저분들은 이 가격에 하는데 나는 왜 이걸 다 내야 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심리가 참 오묘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오셔서 수익이 목적이신 분들 상품 기준에서 같이 상품 기준에서 같이 움직이실 수 있는 상품으로 함께 하셔서 수익 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봉 기준 잘라내고 올려드릴게요. 거의 뭐 1시간 녹화인데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굉장히 쉽게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종목이고, 오늘 좀 말 그대로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문자 사인이 안 나와서 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인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LG화학 다시 고점 돌파 시도, SK 하이닉스
주력주에서 그나마도 일부 움직여주고 1.36% 시장 대비해서는 못 움직이는 종목도 있지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SAMG는 거래가 좀 아쉬워요. 일단 가지고 계시고 이제 내일 전략 다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5분봉 기준에서의 흐름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조금 전에 1분봉에서 기준을 일단은 다 한 차례 다 잡아드렸죠. 이게 1분봉의 기준입니다. 저점을 찍고 이제 다시 돌릴 때 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올 때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드렸는데 거래량 부분이 실렸어요. 10만 주 이상의 이 줄을 거는 부분이 되잖아요. 근데 요 이상의 거래가 이제 실리면서 줄 거는 7만 주 이상의 뭐 또 5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서 저쪽에 줄 거드릴 때 5만 주를 거드렸어요. 사실상. 이제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5분봉의 기준을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올려드렸던 시점이 뭐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신 분들이야 이제 더 좋은 자락에서 편입 설정 범위가 잡히실 수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일단은 여기서 먼저 한번 자르고 그다음 5분봉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장 초에 올려드렸던 자료 올려드렸던 부분들이 다 이런 위치들이에요. 이런 위치들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드리고 했던 부분들이 이런 위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락을 기준을 잡을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편입 기준점, 거래 수반되고의 흐름. 그러니까 앞전 고점을 넘길 때 기준에 뭐 물론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따라붙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 했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은 차익 실현 재편입이 아닌 기준에서는 신규적으로 81,500원은 우리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편입의 마지노선 범위를 77,800원을 마지노선으로 77,800원. 왜냐하면 이게 이제 15%대예요.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합니다. 물론 이제 차익 실현 재편입하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다 그랬죠. 뭐 더 위에서 사더라도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겠다. 더 위에서 사더라도 일단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요 기준이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위치에서 앞전 고점 얼마 71,100원을 넘길 때 기준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문자 나갔어야 돼 사실은. 앞전 고점을 넘길 때 이런 자락에 그게 이제 좀 많이 아쉽고 거래량 부분은 미리 이제 여기서 좀 거래량 줄도 거드리면은 25만 주? 요 거래량의 뭐 70%면 30만 주 정도? 오케이 30만 주. 좀 이따 보세요. 이 30만 주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터지고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기준이 되는 거죠. 5분봉 기준에 1차적으로 5분봉 설정해서 넣어드린 부분들. 그러니까 요 기준에서 이제 개장 초에 여기가 충분히 매수 기준. 주말 내내 강조해드리고 뭐 하여간에 무지하게 강조드렸던 부분 그리고 고점을 넘기는 시점에서부터 VA 발동되고 요거 좀 찍을 때까지가 편입의 기준인데 저 윗자락에서는 이제 중립 설정 범위가 잡힌다는 거죠. 어느 윗자락이요? 요거죠. 77,800원 위에서는 따라붙지는 않는다. 요 기준. 요 윗자락에서는 중립의 범위.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뭐 기준점대로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설정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매수의 기준점 범위는 여기도 마찬가지가 돼요. 중립의 범위에서 거래를 수반하고 추가 강세가 나왔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때 기준에서 들여다본다. 중립 범위.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죠. 요 정도 범위까지. 그다음에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오는 거는 그거는 뭐 차익 실현 기준이고 15%를 넘기는 흐름에서는 우리는 따라붙지 않는다.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만 재편입의 기준점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전혀 없으시거나 신규적으로 놓고 보실 때에는 요 범위 기준.
이왕이면 오히려 한 번 더 밀려주고 들어올렸다면은 매수 강도를 좀 크게 잡아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는 차익 실현 이후에 쉽진 않지만 저자락 정도에서 만약에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뭐 이 정도 기준 저자락 정도에서 보실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석이 된다. 1분봉입니다. 5분봉입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지금 시간대까지로 쭉 당겨서 보시면 그걸 뭐 10분봉으로 봐도 상관없을 것 같고 5분봉을 더 당겨 볼까요? 요 그림이 지저분해지면은 10분봉으로 바꾸고, 이렇게 잡았을 때 뭐 5분봉에서 다시 당기고 마지막에 뭐 10분봉. 오늘 원고에서는 10분봉 원고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부분에 이제 설정 범위는 다 잡아드렸고 여기가 중립 범위이다.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별도로 설정을 하겠다. 어디가요? 요 윗자락 78,000원 윗자락의 흐름에서는 중립 범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지면 재편입.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내일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 해도 제로 베이스입니다. 어차피 이제 이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립 범위, 비중 제로 범위, 재편입 하셨던 분들의 기준에서도, 그리고 아쉽지만 꼭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 꼭대기가 아닌 어디서 어깨에서 팔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머리 꼭대기까지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익 실현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되면 차익 실현 하시고 또 대처하시고 그렇게 기준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질적으로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중간에 이제 거래가 둔화돼 있더라도 여기서 뭐 차익 실현할 거 뭐 할 거야? 이 정도 눌림폭에서 여기가 빨간색이 편입,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중립, 그리고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역시나 차익 실현 설정 범위, 요 기준에서 꺾여져 내려올 때 차익 실현 설정 범위, 그 정도만 기준만 딱 잡아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부분은 아까 이제 30만 주, 37에 21, 21만 주, 20만 주, 70% 기준에 이 정도 범위, 20만 주 범위, 그 거래량이 실리고 변동성이 뭐 오늘 상한가 수준까지 들어올려놨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뭐 엄청나게 바뀐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직 시그널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되고, 꺾일 때 차익 실현 범위도 활용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뭐 무난하겠습니다. 됐죠? 정신이 조금 오늘 뭐 없고 산만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연휴 기간에 마음 편하게 잘 보내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연휴 기간에 마음 편하게 또 보내신 것 이외에도 오늘 실질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아쉬운 종목군들이 있지만 또 그 종목은 종목군들별로에 얼마든지 또 기회가 있다라는 쪽에 해석을 하면서 대처하면은 뭐 무리수는 없겠습니다. 굉장히 긴 녹화가 됐는데 참조하시고 대처하시면 뭐 무난할 거예요.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